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아주 오미크론발 이슈 때문에 스펙타클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초에는 굉장히 또 이런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공포스러웠던 구간도 있었고 주 후반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3일간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숨통을 또 좀 놓일 수 있게 해주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말 사이 미국에서 고용지표 악화, 그 다음에 찰리 먼거의 이 버블 위험성에 대한 경고, 그리고 헝다의 이 올빼미 공시를 통한 다시금 중국 시장의 금융위기의 금융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출현했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또 불안 요인들이 이 미 증시를 상승하던 미 증시를 약간 급락으로 또 몰고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미 증시의 하락, 헝다의 리스크 등등은 잠시 제 방송을 보더라도 잊으시고, 어차피 지금 토요일 날 올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이런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이 너무나 큰 우려보다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시장을 월요일 날 대응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말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 변화 속 낙폭과대 종목의 반등과 게임주를 필두로 한 코스닥 시장 반등 흐름, 양 시장 3일간 균적 반등 흐름 이후 잠시 하루 이틀 쉬는 구간도 나올 시점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요일 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면 금요일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도 사실은 금요일 날 종가 베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실지도 않았고 주도주 관점에서 들고 있던 종목의 추가 매수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참 금요일날 시장 정말 재밌었던 게 저는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공격적으로 매매는 많이 못했지만 장중 한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74%까지 빠져 내려오는 도중에도 게임주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이어갔죠. 그러한 나스닥 선물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돌발적인 이 호재성 기사가 몇 개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양호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하면서 즉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기술적 반등이 한 3일간 나온 이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다중바닥을 만든다든지 혹은 바닥 확인을 하는 바닥 따지기 형태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이 바닥 따지기를 하는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비록 많이 빠졌지만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또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이제는 급격한 하락은 어제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확률이 있겠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금요일 국내 시장 여전히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2,000개 가까운 상승 종목 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 적게는 보합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상승하는 모습이라 특정한 섹터보다는 거의 대부분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밀렸던 이 게임주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여기에 엔터 섹터가 또 큰 폭의 반등을 보였죠.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같이 동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오면서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좀 쉬어갔죠. 그러나 반대로 금융 섹터부터 건설 뭐 등등 모든 종목 섹터가 거의 대부분 코스피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종목 섹터 구분 없이 그냥 질적 반등이 들어온 날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미 증시의 목요일 상승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지금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갔던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시장에 소외되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일제히 길적 반등이 나와준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위메이드가 목요일날 이 P2원의 핵심인 흑철이죠. 흑철을 리믹스로 바꿔서 드레이코 엑스드레이코로 바꿔가지고 그걸 현금화를 시키는 건데, 이 흑철에 대한 버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위메이드한테는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빠르게 버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뭐 관련 보도가 또 나오면서 강했었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게임 섹터 안에서 나중에 이 피투어를 하든지 NFT를 하든지 메타버스로 가든지 뭐 성장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회사가 강력한 IP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IP 플러스 현금 여력이 있어야 이 사업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위메이드는 선구자 영역이 되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넥슨 그리고 뭐 NC소프트 등등 종목군들을 크래프톤까지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래권에 있는 초우량, 극우량주 관점에서는 NC소프트만한 종목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네, 좋지 않나라고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양재츠 주국 외고 최고위원과 서훈 이 이제 회담을 했죠. 회담을 하면서 종전선언 이슈가 또 나오면서 한때 신원과 아난티가 좀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더 의미를 부여했던 게 이제 게임 문화 협력이라는 이슈 때문에 게임 섹터가 오후장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폭제를 하나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후에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서운 이슈가 나온 거죠. 점심 먹고 왔더니 이 구간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구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요일날 이 게임 업종과 엔터 업종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장중 미 선물이나 해외 증시는 그닥 사실 좋은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수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지난번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또 빠지는 희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심을 하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그때는, 왜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3일간 보수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았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금요일 밤 특히 미 증시 낙폭이 크게 발생한 관계로 국내 증시 영향은 피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단 3일 연속 반등의 일부 쉬어가도 되는 구간에서 코스닥 기준에서는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면은 975포인트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에서는 975포인트 기준으로 네,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네, 견조한 조정을 받아준다면은, 이 선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준다면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성격이 될 거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주말 사이 뭔가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더더욱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21선 이평선이 이때는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지금 횡보하는 이평선이 아래로 꺾이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오늘 지수가 올라갔을 때도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인 게임주라든지 2차전지의 힘이 물론 분명히 시장에서는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줘야, 혹은 IT 반도체라도 올라가 줘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전제로 볼 때는 그런 시총 상위 게임주라든지 2차전지가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금요일날 이 코스피 기준은 3일 동안 양봉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지금 깨고 내려온 이 구간이죠. 깨고 내려온 이 구간들, 그리고 갭으로 올라가면서 다중 저항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다중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온 딱 정확히 그 자리에서 일단은 저항을 맞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기준에서 2,900포인트 이 자리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면 저는 다중바닥 성격이 이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2900포인트가 지지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간밤에 나스닥 선물, 나스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을 일단 나스닥을 보면 다행히 아래 꼬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가를 이탈하고 양봉이 나왔으나 올라가는 이 기준에서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네, 맞을 구간들이 많고, 여기에 있는 21선 이동평균선을 하고,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단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 5일 이평선 지수에서 이런 이평선이 돌리는 구간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아래 구간까지 네, 열려 있겠죠. 근데 여기에 추세를 그어 본다면, 나스닥의 추세를 하나 그어 본다면 추가적으로 네, 일단은 바닥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켜줄 자리가 있다라고 보면 미 증시가 한 번 더 빠졌을 때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나오고 다음에 시장에서 무너진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해석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연유로 미 증시가 뭐 월요일이라든지 추가 하락을 한 번 더 할 때는 또 좋은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만큼 악재성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체크는 해볼 건데요. 미 증시를 보면 이런 악재성 요인에서도 지금 바닥에 대한 인식을 하고 바닥 다지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급락 구간은 넘어갔고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잠깐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잠깐만 한 번 더 보면 이 코스피를 월봉으로 좀 보면요. 코스피를 월봉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1, 2, 3, 4, 5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첫 양봉이 나왔죠. 여기서 눌리더라도 네, 이런 형태의 흐름도 우리는 예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흐름, 이런 형태의 상승, 이런 형태의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양봉을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월봉보다도 연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죠.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 연봉에서 이런 흐름이 정말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상승 위로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희망도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봉 자체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 상승이 진행 중인 차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안 바라봐도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12월 달에 뭐 연봉 차트를 완전히 훼손을 시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강도를 만들어 놓은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안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이슈만 몇 개 체크를 해보죠. 이슈만 일단 이 나온 이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종전선언 추진과 뭐 코로나 안정시 추석 방안 그리고 게임 문화 협력을 하겠다 등등 이슈로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 엔터 섹터는 추후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날 방송에서도 바닥권 인식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실적 반등 흐름에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도주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등의 흐름이 뭐 주도주처럼 뭐 20%, 30%, 40% 올라갈 수는 없고 뭐 많아야 20%대 반등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섹터 기준 2022년 1분기 D램 가격 최저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많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초 대형 고객사들의 발주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통상 반도체는 상고 하저의 흐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발주사들이 연말 연초에 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 이 클라이막스가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가 많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이번에 조정을 받는다면 일정 부분 IT 반도체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IT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 지금 신고가 영역을 지금 터치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유진테크라든지 월덱스, 그다음에 GST, 그리고 ISC도 엄청 세게 올라왔고요. 밑에 있는 원익 QNC, 쿼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현재 이 위쪽에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위쪽에서 이런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계가 될 것이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비메모리 섹터도 괜찮겠죠. 테스나라든지 지금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돌파할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본다면 조정을 받았을 때 뭐 45,000원 라인이라든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엑시노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바닥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도 잘 만들어 줬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이런 장기 이평선 122평선까지 밀려온다면 이런 자리가 또 좋은 매수 구간이 되겠죠.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한 신규 상장이라 이런 물량도 많이 없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페스 아크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DB하이텍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누적 수급이 여전히 저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조금만 더 밀리면 좋겠는데 잘 안 밀려주네요.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기판 뭐 여전히 좋고 세력주로는 제주반도체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주반도체가 또 밀려주면 이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뭐 독보적이고요. 전 세계 5위 6위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다중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차트 아시죠? 네,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차트 이렇게 하고 눌렸다가 폭등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 세력주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IT 반도체에서는 세력주, 수급주, 실적주 나눠서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섹터. 먼저 NC소프트. NC소프트는 이 아래 구간 왔을 때부터 올라가게 된다면 일정 부분 위에서는 물량을 줄여도 되겠는데 저는 별로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그냥 물량을 좀 사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이는 이 이평선을 뚫기 전까지는 이평선을 뚫어내기 전까지는 다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잘 모아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NC소프트, 구글 매출 순위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증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 믿을 만한 종목을 옮길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위메이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또 강하게 좀 올라와 준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또 주말 사이에 이 스팀의 MMO 실시간 동접수 1위를 차지하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는 그나마 잘 버티는 선구자격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들과 컴투스죠. 게임과 컴투스. 일단 종목군들 지금은 다소 매물이 많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간 액션스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아예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상한가 가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봐볼 수도 있었을 법한데 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팀에서 뭐 한국 1위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역배열해서 당겼다 정도로만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조금 나름 의미 있었던 상한가로 보면 네오리진이 좀 의미 있는 상한가의 모습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게임주 보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게임주 섹터 안에서는 이 카페도 적어 놓았지만 이런 이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막강한 IP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이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넥슨의 자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넥슨은 아직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넥슨의 코비 투자, 그리고 SK스퀘어의 코비 투자를 본다면은 얘네들의 움직임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넥슨 자회사들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은 많은데 주가가 싼 저밸류에 있는 이 소셜 카지노 애들, 미투원이라든지 W게임즈 이런 종목군들, 확장성은 이런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어차피 현 세계에서 돈으로 게임을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보면은 관심 종목이 좀 압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고요. 금요일날은 어찌됐든 게임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시장에서 뭐 게임주가 뭐 네오이즈 홀딩스도 한 차례 올랐고, YJM 게임즈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거 뭐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실적 반등하는 흐름에서 끝났다라고 좀 보여주고, 에코프로 BM 등등 2차전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는 이 수급적으로 다소 약간 불리한 모습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데, 나중에 첨보나 대주전자 재료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계속 관심은 갖고 봐야 될 종목군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을 받고 지켜봐야 될 섹터는 2차전지와 이런 성장 섹터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다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좋았죠. 이 종목을 제가 이날부터 12월 1일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3일째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창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관점을 설명을 하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제는 이 KB 창고에서 23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이 구간에 창구 한두 개에서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는 자전거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하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보이겠죠. 금요일 날은 230만 주가 들어왔던 이 KB 창고에서 물량이 이제 40만 주 정도는 나갔는데, 삼성 창고에서 다른 물량을 다 끌어갔어요. 삼성 창고에서 200만 주 정도 또 다 끌어갔습니다. 지금 두 섹터, 두 창고에서 지금 하루에 뭐 200만 주씩 물량을 쓸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주체들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어제는 개인 물량이 200억인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350억이 들어왔다. 아무튼 시장 안에서 주도주격의 종목입니다. 월요일 날 이런 종목이 다시 이 금요일 날 미 증시에 의해서 하락 출발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강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눌림에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 이제 종목을 봤던 게 이제 다날인데, 매수 타점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고 아침에 좀 튀어 올라갈 때 한번 사고, 이 구간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졌었죠. 돌파로 봤는데 돌파가 아니어서, 근데 어차피 사고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고 일부 50% 정도 매도한 이후에 이 구간들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눌림을 기다렸는데 눌림이 도저히 안 나와서 돌파로 따라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종가의 일부 좀 사서 또 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도 비덴트, 위지트 이런 섹터가 좀 강했는데요. 일단 이쪽은 이 워낙 코인과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코인 시세는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7천만 원이라는 이 저가를 주말 사이 붕괴를 시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붕괴를 시키고 일단 토요일인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이게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카페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크립토와 연계된 NFT는 NFT, 크립토, NFT 기준 역시 IP 기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하고, 최근 FNS는 시크라는 크립톤에 기반된 딩고의 IP 가치가 힘입어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다날의 상승 또한 크립토 즉 가상화폐의 확장성이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네오리진 또한 NFT 시장의 중고 명품 거래의 시장 확대의 시장은 베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 IP 보유 가치 아니면은 NFT 생태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크립토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요인인 거죠. 이 크립토 즉 가상화폐의 하락이 주말 사이에 크게 나온다면 당연히 월요일 날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해버린다면, 급락을 해버린다면 관망을 해야 되는 거고, 낙폭을 축소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지켜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쪽의 하락은 찰리 먼거 즉 이 버크셔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 등 이게 IT 버블보다 더 심각한 버블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1월 달에 24% 하락한 거, 또 테슬라의 이 또 CEO의 매도 등등이 전체적인 시황을 좀 깨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를 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쪽 섹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원전 이슈가 좀 있었었죠. 개인적으로는 원전 쪽에 많은 기대를 좀 했었었는데요. 금요일날 저희도 원전 종목을 한신기계를 같이 종가 매수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뭐 수익이긴 수익인데, 저는 이 한미
원전 이슈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한울 신고리 3, 4호기를 국민 의견에 따라서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올라간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오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장주 이제 회원님들한테만 중고 명품 거래, 그러니까 롤렉스에 대한 중고 명품 거래 관련된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고 명품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알죠. 그리고 롤렉스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 보유 가치의 상승,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그냥 재테크가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그 롤렉스를 바탕으로 NFT 중고거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롤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뭐 아무튼 중고 명품 재테크나 그러니까 명품 재테크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급등이 좀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매수를 좀 해서 좀 넘어가네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해서 비중은 좀 줄여놓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의 상승에 나스닥 선물이 밀렸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지속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요일 날 종가는 좀 보수적으로 봤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일요일 날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